저는 오늘 법원 앞에 서 있습니다. 제 손에는 이혼 판결문과 재산 분할 서류가 들려 있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 그 남편이 지금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저를 바보로 만들었던 그 세월. 이제야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고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그때 67세였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로 남편과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었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 옷장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수첩 하나 겉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두 번째 인생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날짜와 금액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2008년 3월 5일 50만 원, 2010년 7월 12일 100만 원, 2015년 9월 20일 200만 원. 무슨 의미인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첩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남편 박철수, 저와 45년을 함께 산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함께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아들 하나 키웠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 거기에 우리가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 총 2억 원의 노후 자금이 생겼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편하게 살아요. 남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였습니다. 남편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한 게 여보, 오늘 친구들 만나고 올게. 여보, 등산 모임 있어서 주말에 못 들어와. 여보, 동창회 있어서 늦을 거야. 처음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취미 생활하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자꾸 빠져나가는 겁니다.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씩. 여보, 이 돈은 어디에 쓴 거예요? 제가 물으면 남편은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밥 먹고 등산 용품 사고 그랬어. 나도 좀 살자고. 저는 참았습니다. 평생 고생만 한 남편이니까. 이제 좀 즐기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더 힘든 건 며느리였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7년 며느리 임희정. 처음엔 참 착하고 예쁜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바빠서요. 집안일은 어머니가 좀 해주세요. 어머니, 요즘 김치가 너무 짜요. 제 입맛에 안 맞아요. 어머니, 손주들 데리고 공원 좀 가주세요. 저 피곤해서요. 며느리는 저를 가정부처럼 대했습니다.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손주 돌보고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다는 말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과 거실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그때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에이, 그냥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이지 뭐. 요즘 시어머니들은 다 그렇잖아. 애들이나 봐주면 다행이야.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든 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와르르.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조심하세요. 그릇 깨지잖아요.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낡은 수첩을 발견한 지 한 달 후 남편이 외출한 날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면서 휴대폰을 두고 간 겁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으니까요. 화면을 켰습니다. 통화 내역을 눌렀습니다. 그 안에 낯선 번호가 있었습니다. 한 달에 수십 통의 전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부드럽고 젊은 목소리. 누구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실수로 걸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며칠 후 저는 남편을 미행했습니다. 친구 만나러 간다고 했던 그날 남편은 한 아파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가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화려한 옷차림의 여자. 남편이 그 여자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재미있었어.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 당신, 바람 피우고 있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봤어요. 오늘 당신이 그 여자 집에 들어가는 거. 제가 다 봤어요. 남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단 3글자. 45년 결혼 생활을 3글자로 끝내버렸습니다. 언제부터예요?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15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15년. 15년 동안 저를 속여왔다는 겁니까? 왜 그랬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외로웠어. 퇴직하고 나니까 집에서도 할 일이 없고 그 사람을 만나면서 다시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45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한 나는 뭐란 말이에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당신, 그 여자한테 돈 줬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한 5천만 원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요? 5천만 원? 그 사람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노후 자금,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을 바람 피운 여자한테 줘버렸다는 겁니까? 당장 그 돈 돌려받으세요. 지금 당장요.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이 사업 실패해서 돈이 없대. 뭐라고요?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남편은 끝까지 저를 바보로 만들 거라는 걸.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예요? 아버지가? 아들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이혼까지는 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하면 재산 분할하고 집도 팔아야 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데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정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나이도 있으신데 이혼하면 어디 가서 사세요? 그냥 참고 사는 게 나아요. 며느리는 제 고통 따위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들 재산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철저히 혼자라는 걸. 그날 밤 저는 낡은 수첩을 다시 꺼내 봤습니다. 내 두 번째 인생, 남편의 두 번째 인생은 저를 버린 인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제 두 번째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사무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무료 법률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할머니 증거가 있으세요? 네. 여기 사진도 찍었고요. 통화 내역도 있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이혼 소송하시면 재산 분할 최소 50%는 받으실 수 있어요. 위자료도 청구 가능하고요. 그런데 남편이 그 여자한테 준 돈은요? 그것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부정한 증여니까요.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남편 몰래
제 명의로 된 통장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재산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시세 4억 원, 예금 1억 원, 남편 연금, 모든 걸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더 모았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를 만나러 갈 때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송금 내역도 은행에 가서 출력했습니다. 한 달 동안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제 편이 아니니까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남편에게 이혼 소송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보면 알아요. 이혼 소송이에요. 여보, 진정해. 우리 다시 이야기해 보자고. 이야기는 끝났어요. 15년 동안 충분히 이야기할 시간 있었잖아요. 며느리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진짜 이혼하시려고요?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너희는 상관없어. 이건 나와 내 남편 사이 문제니까. 아니 어머니, 집이 팔리면 우리는 어디 가서 살아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이제 각자의 인생을 살자. 난 내 인생을 살 거야.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남편이 바람 피운 여자에게 준 5천만 원. 변호사 선생님이 그 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상대방이 합의하겠답니다. 정말요? 네. 5천만 원 전액 돌려주겠답니다. 소송 지면 더 불리해지니까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이혼 판결이 났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 60대 40. 제가 60%를 받았습니다. 외도를 한쪽이 불리하니까요. 아파트 4억 원의 60%, 2억 4천만 원. 예금 1억 원의 60%, 6천만 원. 그리고 되찾은 5천만 원. 위자료 3천만 원. 총 3억 8천만 원. 평생 일해서 모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이었습니다. 남편은 법정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저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깨끗하고 햇볕이 잘 드는 곳. 혼자 살기 딱 좋은 크기였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제 어떡해요? 아버지는 돈도 없고. 그건 너희들 문제야. 나는 이제 너희들과 상관없이 살 거야. 어머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무한 건 너희들이야. 나를 가정부처럼 부리고 무시하고. 그때는 왜 나한테 잘하지 않았어?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받지 않았습니다. 요즘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마십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오후에는 문화센터에 다닙니다. 서예도 배우고 노래도 배웁니다.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가끔 여행도 갑니다. 제주도도 가고 경주도 가고. 평생 이렇게 자유로워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한번 찾아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때 내가 엄마 편을 들었어야 하는 건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됐어.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 거야. 너도 내 인생 잘 살아.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친한 지인에게 남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지금 원룸에서 혼자 산다고, 연금으로 겨우 생활한다고, 그 여자도 떠났다고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며느리와 아들도 힘들다고 합니다. 집을 팔고 작은 전세로 이사 갔다고. 며느리가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저를 무시하던 그 며느리가 말이죠. 가끔 남편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미안하다. 다시 생각해 줄 수 없겠니? 하지만 저는 읽지도 않고 삭제합니다. 이미 끝난 일이니까요. 한때는 그 문자를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끝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이야기도 가끔 들립니다. 힘들게 산다고, 고생한다고. 솔직히 마음 한편이 아프긴 합니다. 아들은 제가 낳은 자식이니까요. 하지만 그때 그들이 보여준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고통보다 자기들 재산을 먼저 걱정하던 그 순간, 엄마가 아니라 돈 관리하는 사람으로만 보던 그 시선, 모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제 자신도 사랑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찾아온다면
그때는 커피 한 잔 정도는 나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모든 걸 희생하며 살지는 않을 겁니다. 70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저는 남편을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제 인생에서 지워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제 마음 속에서 차지하던 자리를 이제는 제가 채웠습니다. 미움도 분노도 아닌 저 자신을 위한 사랑으로요. 15년 동안의 배신, 며느리의 무시, 그 모든 것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저는 변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해줘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5년 동안 바람 피운 배우자, 당신을 무시하는 가족들, 그래도 참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저처럼 용기를 내야 할까요? 나이가 많다고 이제 와서 무엇을 하겠냐고 포기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저는 70세에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지금부터라도 당신 인생의 주인공이 되세요.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